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어제 기재부 신재민 사무관에 대대적인 폭로가 있었는데 오늘 또 큰 폭로가 터졌습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부채를 늘려서 4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과거 정부 잘못이라고 하더니만 잘못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탄핵 이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신재민 전 사무관의 이 폭로,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요. 박근혜 정부의 부채를 늘리기 위해서 국채를 4조 원이나 발행했다. 야, 이거 뭐 아주 저질스럽다 못해서 말이죠. 이건 반역죄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계속해서 이제 그 폭로를 이렇게 비리를 폭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또 뛰어나온 것 중에 하나는 기재부에서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데 국채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런 국채, 그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적자 국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입보다는 세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정 적자가 자꾸 늘어나가면 나중에 야, 문재인 정부 때 재정 적자가 이렇게 커졌어.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올 소지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민 사무관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재정 적자를 적자 국채를 4조 원 상당의 적자 국채를 새로 발행해 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 4조 원짜리 국채는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위에서 즉 청와대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발행했는데 나중에 김동연 이제 부총리가 그 발행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한테 진언하려고 별도로 대통령한테 대면 보고할 시간을 달려고 청와대에 요청한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이미 대통령한테 보고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이제 결론이 났다. 더 이상 보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경제수석이 김동연 부총리의 청와대 대통령 대면 보고를 막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신재민 사무관은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거냐. 그렇죠. 아무리 아무리 대통령한테 한번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보고면 주무장관이 가서 이거 국채 발행, 적자 국채 발행, 국채를 발행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시정갖고 발행을 안 해야 되는데 대통령한테 한번 보고했다고 그래가지고 기재부 장관이 보고하겠다는 것도 막는 게 이게 적폐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죠. 내가 촛불혁명도 촛불 그 시위도 참석하고 이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말하자면 다시는 새 정부에서는 하지 않도록 해서 본인이 현 정부에 그 찬성하는 그 대통령 선거도 했는데 이런 거면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공직자도 그만두고 이런 걸 이렇게 폭로하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주장을 얘기했어요. 네, 이거 정말 큰일인데요. 사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자 4조 원짜리 국채를 갖다가 발행을 해갖고 박근혜 정부 문제를 삼았다. 그러니까 이 정부 하는 일이 이거는 박근혜 정부 탓이야. 이거는 MB 정부 탓이야. 심지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도 김태우 사무관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박근혜 이명박 정부 잘못이다. 뭐 이런 정말 납득하기도 어려운 뽑아놓고 지네들이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도 시켰다고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요 뇌에 내로남불 불상이 있나 봐요. 청와대 불상이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정부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잖아요. 추창하는 정치적인 가치들이 있는데 이 현 정부가 출범할 때 탄핵 때부터 한 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많이 호소했어요. 그리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걸 많이 호소했는데 현재 신재민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직자잖아요. 본인이 이제 행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공무원 사회에 입문한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내용이 이게 국채 발행과 관련된 것은 이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에요. KTENG 사장이라든가 서울신문 사장권에 대한 개입. 이거는 이제 자기가 들은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한 달이 건너서 들은 거기 때문에 불확실한 측면도 있는데 신재민 사무관이 얘기한 이 국채 발행은 본인이 하는 일이에요. 본인이 하는 일. 근데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이거는. 네. 본인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이 KTNG 사장이라든가 서울신문 사장권과는 그 비리냐 이 사실이냐 아니냐의 판단할 때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거는 사실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네.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보도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이게 형사 처벌받을 일을 갖다가 무책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너무 이렇게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덮더라도 제대로 합리적이고
팩트에 입각해서 덮어라. 아닌 거는 잘못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그러고 빨리빨리 인사조치를 진행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화도 덜 나고 그러지. 이게 지금 이게 국채만 해도 이게 얼마나 큽니까? 이 국채를 제대로 이제 발행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일부러 발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잘못을 본인이 양심상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이제 사표도 내고, 사표 나와서 이렇게 폭로한다는 건데, 본인이 또 추가적으로 폭로할 게 몇 개 있대요. 예. 그 본인이 저 유튜브 일파만파 방송을 커질 것 같아요. 예,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불길을 잡으려면 직접 이 신재민 사무관을 정부 당국이 만나가지고 네가 알고 있는 거 모두 한번 터놓고 난상 토론을 아예 TV 토론해요. 아예 까놓고. 그렇죠. 그래야 국민들이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둘이서 뭐 별도로 방에다 불러놓고 또 그렇습니다. 뭐 회의했네 압박받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예 그냥 며칠 날 몇 시에 다 만나서 한번 신재민하고 그 본격 토론을 한번 해보래요. 그 기재부에서. 자꾸 이렇게 발표하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그거 아닙니다 했다가 나중에는 좀 깁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부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청와대도 저 우윤근 사건 났을 때 검찰에서 무혐의 처무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도 했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고발장도 안 내가지고 검찰에서 고발장 내려야 되는데 고발장도 안 내가지고 아예 검찰은 조사도 안 했는데 그걸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웃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재부에서도 이 신재민 사무관이 이게 바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기재부의 그 기재 그 행시 중에서도 기재부 가려면 그 분야가 있어요. 그 정도 가면 그 행시 그 응시자들 중에서 거기가 제일 경쟁률이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는 것은 지금 더구나 젊은 사람이고 공직자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거 잘 기억 안 나지만은 이 사람은 옛날 거 자기가 아마 보고서 갔었는지 걷었는지도 기억할 거예요. 그 정도 나이면 저 과거를 더듬어 보면. 예. 그러니까 생생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정부가 기재부 당시 국장 차관이 이 신재민하고 세 명이 언론에 그러니까 동시 기자회견을 해버려요. 그러면 뭐 깔끔하잖아요. 못하죠. 난상토로. 그렇게 했으니까 못하죠. 이 사람들 지금 하는 꼬라지가. 그래야 말이죠. 국민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의혹을 안 가지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이번 민간인 사찰도 말이죠. 자기 정부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다른 정부 탓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이랬다. 지네들이 뽑아놓고 말이죠. 완전 내로남불에 뻔뻔하고 말이죠. 옆에 있으면 귓방망이라도 한 대 날려주고 싶을 정도로 얄미운 발언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말이죠. 이렇게 국내 정치는 개판 5분 전 완전히 망해나 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김정은한테만은 계속 지금 러브콜을 하면서 아주 그냥 감사하고 이쁘고 말이죠. 무슨 신처럼 대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편지 이제 한 장을 가지고. 예, 김정은 이제 서한이 어제 왔다 그래서 예. 또 하필이면 또 일요일 날 보내가지고 본래 김정은이 북한 체제의 특성이 꼭 일요일 날 아니면 휴일 날 무슨 일을 터트려요. 저도 옛날에 근무할 때 꼭 보면 일요일 날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잖아요. 일요일 날 휴일 날 꼭 무슨 중대 발표를 해가지고 아주 비상 이제 통신 라인으로 해가지고 사무실 들어가서 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어제 친서 전달도 딱 그 10년, 20년 자기 할아버지 또 아버지 시대 때 하던 그 타이밍을 택해갖고 이제 보내왔어요. 일단 정부 당국의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서한이 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제가 보기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남북한 간의 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채널이 없는지 저는 조금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청와대도 얘기했고 조명균 뭐 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알잖아요. 지금 남북 관계가 완전히 열려 있는데 소통 채널이 사적 공적 채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친서 하나를 저렇게 느닷없이 보낼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전혀 예측지 못했다. 그러면은 채널 소통할 때 어느 정도까지 무슨 대화를 이렇게 깊이 나누면서 하는지 제가 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누가 받아왔는지도 좀 국민들한테 좀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만이 국민들도 이 편지의 내용을 추측하고 전문가들도 판단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예측하고 전망하는데 또 정부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하는데 제대로 된 조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첫째는 이제 그게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어제 이 신의 한수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국정원과 통전부 라인을 제가 그 과거의 관행을 보면 그 라인을 통해서 가져온 게 맞다. 그 청와대가 직접 밝혀있잖아요. 인편으로 왔다고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편. 그러면은 통전부 국정원 라인의 인편으로 뻔한 것이죠. 어느 언론에서 뭐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이가 판문점에서 만난 아이고 그 친서 서한 하나 갖고는데 그렇게 고인사가 할 일 없어서 판문점 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아래급에서 갔겠죠. 어디서 그리고 판문점 같은데 보안이 잘 안 되니까 제 3구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우리는 이제 어제 밤에 방송을 했잖아요. 긴급히.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답방에 초점이 보여져 있어요. 김정은이가 답방을 못해서 미안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좀 궁금해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낸 거다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 또 예양 차원에서 보낸 거 아니냐 별의별 해석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째 김정은이가 그렇게 예양 차릴 정도가 되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북한의 인권 문제가 하나도 없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 국민들이 답방에 대해서 좀 불안해한다든가 좀 아니면 궁금해한다든가 안타까워하는 때문에 그 해명해가지고 국민들의 그런 궁금증을 풀어줬다. 그 정도로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을 아끼고 염려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벌써 비핵화 실질적인 조치가 그렇죠.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 지금 비핵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또 언론에서는 중요한 얘기가 있을 수 있어. 지금 그 친서 내용을 어떻게 공개하겠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보낸 친서의 내용으로 볼 때 김정은이가 우리 대통령한테 한 내용인데 보도가 안 된 걸로 볼 때 나중에 보도 나오는 거 볼 때는 비핵화의 본질적인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보여줄 실질적인 공개가 되면 깜짝 놀랄 그런 내용은 없을 것이 저는 거의 확실하다. 확실하다. 예.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우리 대통령 3번 만났는데 무슨 대단한 메시지 미국에 전달할 없었죠. 메시지가 없었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김정은이가 지금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그렇게 저자세로 굽신거리에서 나올 김정은이가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로 이제 내일 이틀 후에 어제 기준 이틀 후에 신년사를 발표하는데 뭘 하고 우리 저 친서 대통령 친서에다가 이틀 앞두고 대단한 메시지를 담겠어요. 그러면 신년사 맥 쫙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이 깊은 비핵화 문제든 예양 문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김정은이는 이미 아니다. 그러니까 국제 형사재판소에 보내야 된다고 그러고 독재 얘기 나오고 인권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김정은이기 때문에 지금 비핵화 협상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발 친서에다가 비핵화와 관련됐던 남북관계 개선이 됐든 인권이 됐든 미북관계 개선이 됐든 진실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북한 핵의 폐기 문제에 관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를 제 지금 현재의 평가가 정말 100% 틀렸다. 이런 평가를 제가 받기를 저도 기대해요. 예. 제발 좀 잠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좀 지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지쳐요.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 하는 거. 예. 그거 뻔한 거잖아요. 정말 이거 남북 지친다니까요. 피로도. 지칩니다. 예,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국민이 지금 김정은이 답방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고 불안해합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전옥현의 한보정론 TV. 오늘도 이런 주제로 말씀하셨죠. 너무너무 요즘 많은 분들이 보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빨리 3만 갈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은 답방에 지금 목매이 있는데 정치권은 개판 5분 전이죠, 여러분들. 지금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탓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네들 다 박근혜 정부를 잘못되게 말이죠. 예, 이렇게 속임수까지 쓰고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다기보다는 범죄 행위입니다. 사실 국가적 범죄 행위.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탄핵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다음에요. 탄핵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여러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팍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새해에는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